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밑에서 지금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하게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금융 운영체제, 바로 금융 OS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제목처럼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끝에서 결국 나타나게 될 단일 화폐, 단일 물가라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생존 전략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저희가 앞서 다뤘던 1부를 꼭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2부는 1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심층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3부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거대한 구조 위에서 그럼 우리는 실제로 어떤 자산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다룰 건데요. 이 3부 내용은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특별히 제공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그림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을 사실 압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생각의 틀, 즉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보시죠. 어느 코인이 오를까?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갇혀있는 낡은 프레임이에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매달리면서 투기와 베팅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질서에서 승자가 될 사람들은요, 오른쪽에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금융 OS에 올라탈 것인가? 이건 단순히 어떤 자산을 고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의 부가 흐르게 될 고속도로,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왜 이런 질문이 갑자기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노동 중심의 경제에서 금융과 프로토콜 중심의 경제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이동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새로운 금융 OS가 등장했는지 그 배경이 되는 노동의 위기를 진단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이 새로운 OS의 두 가지 핵심 기둥이죠. 바로 기계경제의 달러화와 개인금융의 달러화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현실과 연결되기 위해 넘어야만 하는 최후의 병목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뭔지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하는지 최종 생존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바로 노동의 위기. 지금 왜 우리가 그 낡은 프레임을 버리고 새로운 금융 OS를 이야기해야만 하는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의 갈림길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서로 정반대 방향의 거대한 두 개의 물결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노동의 가치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위기가 몰려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의 발전이 과거에는 소수 엘리트들만 접근 가능했던 자본의 문턱을 확 낮추면서 우리 같은 대중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죠. 즉, 노동의 희소성은 무너지고 이제는 자본과 금융에 얼마나 잘 접근하느냐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먼 미래의 추상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지 알 수 있죠. IMF는요, AI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특히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려 60%에 달하는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는데 전체 일자리의 거의 절반이 AI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월드뱅크는 이미 동아시아에서만 로봇 도입으로 140만 개의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고했고요. 이 숫자들은 딱 하나의 명확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제 월급, 즉 노동소득 하나만으로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바로 지금 금융소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의 위기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금융 OS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핵심 기둥은 바로 기계경제의 달러화입니다. 이제부터는 인간이 아닌 기계와 AI가 만들어낼 거대한 경제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전기료를 내고 내 AI 비서가 다른 AI로부터 데이터를 사오고 공장의 로봇이 부품을 주문하면서 결제하는 세상. 이게 바로 기계경제, 즉 머신 이코노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이 기계들은 과연 무슨 돈으로 서로 거래할까요? 한국 로봇은 원화를 쓰고 독일 로봇은 유로를 쓸까요? 천만에요. 국경 없는 인터넷 위에서 24시간 활동하는 이 기계들의 공통 언어. 다시 말해 결제와 정산의 단일 표준은 오직 디지털 달러,
USDC 하나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구글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차곡차곡 쌓아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계경제의 금융 OS는 이렇게 정교한 5개의 층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1, 2, 3개 층에서는 구글이 주도해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대화하고 A2A, 거래하고 UCP, 결제 권한을 증명하는 AP2,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4계층인데요. 코인베이스가 만든 X402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통신 규약, 바로 그 HTTP 자체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기능을 그냥 심어버리는 정말 혁신적인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마지막 5계층에서 서클이라는 회사가 실제 돈, 즉 USDC라는 디지털 달러를 공급하면서 이 모든 거래를 최종적으로 완료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거대한 금융 엔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화나 유로, 엔화 같은 각국의 법정 화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완전히 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고속도로 비유가 그 미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에서 디지털 달러, USDC는 국경 없이 쌩쌩 달리는 본선, 즉 기축 통화 레이어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기계경제의 모든 거래는 이 본선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반면에 원화 같은 지역 통화는요, 그 본선에 올라타거나 내리기 위한 진입로, 로컬 액세스 레이어, 그러니까 톨게이트나 나들목 같은 브릿지 통화의 역할로 그 기능이 축소됩니다. 핵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상이 격화된다는 겁니다. 자, 기계경제가 달러로 통일된다는 첫 번째 기둥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반쪽짜리 혁명이에요. 진짜 거대한 변화는 바로 이 두 번째 기둥, 개인 금융의 달러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갑 속의 월스트리트라는 표현, 이게 모든 걸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금융 생활은 각 나라의 은행이나 증권사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비수탁 지갑, 그러니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나만의 개인 금고가 국경을 그냥 넘어버려서 월스트리트와 직접 연결되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중간에 어떤 기관도 거치지 않고 월스트리트의 핵심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이미 이 길을 만들고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디지털 지갑이 미래 장기 투자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BYDL이라는 펀드를 출시했고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미 블록체인 위에서 미국 정보 MMF를 팔고 있습니다. 슈퍼스테이트나 온도 파이낸스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기 개인 지갑으로 미국 국채를 직접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이건 더 이상 미래가 아니에요. 내 지갑이 바로 투자 계좌가 되고 월스트리트의 달러 자산이 내 손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현실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두 번째 기둥이 가져올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소득의 디커플링, 즉 분리 현상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즉 노동소득은 한국 경제라는 지역적인 한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비수탁 지갑을 통해 얻는 금융소득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 달러 프로토콜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한국에 살던, 베트남에 살던, 독일에 살던 비수탁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똑같은 미국 국채 수익률, 똑같은 미국 MMF 수익률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득의 기준이 지역 경제에서 글로벌 달러 기준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기둥이 합쳐지면서 정말 거대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기계가 결제하는 단위가 디지털 달러로 수렴하고요. 둘째, 개인의 금융소득 기준 역시 달러 수익률로 수렴합니다. 이 두 개의 강력한 흐름이 하나로 딱 만나면서 우리는 사실상 단일 화폐와 단일 물가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국가별로 존재하던 임금과 물가의 격차가 점점 의미를 잃고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러 하나로 아주 강력하게 압축되는 기능적인 단일 통화 체제가 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청사전을 그려봤습니다. 기계와 인간 모두가 달러 기반의 새로운 금융 OS 위에서 활동하는 미래,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현실 세계의 80억 인구와 진짜로 연결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마지막 난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끊어진 다리가 그 문제를 상징합니다. 한쪽에는 미국 연준과 월스트리트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디지털 달러 인프라가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80억 명의 평범한 사람들과 수많은 기업들이 활동하는 실물 경제가 있죠.
이 둘은 서로를 간절히 원하지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신원을 증명하고 규제를 준수하고 합법적인 소유권을 보장해줄 다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시스템 전체를 멈춰 세우는 단 하나의 문제, 이게 바로 최후의 병목, 라스트마일 병목입니다. 그리고 이 끊어진 다리를 연결할 마지막 이음돌, 즉 결정적인 해결책이 바로 파이 KYC as a Service입니다. 파이 KYC는 이 거대한 상부 금융 인프라와 현실 세계의 대중을 연결하는 라스트 마일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원 인증과 규제 준수라는 필수적인 레이어를 제공해서 마침내 디지털 달러가 실물 경제 속으로 안전하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럼 PyKAAS는 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세 가지 강력한 기둥 덕분입니다. 첫째, 이미 1,800만 명이 넘는 신원을 검증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YC, 즉 고객 신원 확인 서비스를 외부 기업들에게 API 형태로 제공합니다. 둘째, KYB, 즉 기업 신원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법적으로 검증된 깨끗한 사업자만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지갑을 만들 수 있도록 필터링을 하죠. 셋째, 이 모든 시스템은 처음부터 익명성이 아니라 규제 준수를 핵심 가치로 설계해서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라스트마일 병목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새로운 금융 OS의 전체 구조부터 최후의 병목과 그 해결책까지 모두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종 생존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완성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미국 연준과 DTCC가 주도하는 거시 인프라가 달러라는 통일된 레일을 깔아주고요. 그 안쪽에는 엑스포롯이나 서클의 USDC 같은 프로토콜이 기계 경제의 자동 결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중심부, 즉 현실 세계와의 연결 지점에는 PyKAS 기반의 생태계가 검증된 개인과 기업들을 이 거대한 시스템에 연결해주는 거죠. 이 세 개의 층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에 살아남으려면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낡은 프레임 속의 대중은 여전히 노동임금에 의존하고 자산은 은행 통장에 넣어두면서 투자는 주식 단타나 크립토 도박처럼 하죠. 하지만 새로운 질서의 승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익의 완천을 달러 프로토콜과 기계경제에서 찾고 자산은 KYC가 내장된 비수탁 디지털 지갑에 보관하며 투자는 미래 예측 시장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더 이상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AI와 협업해서 금융 OS를 설계하는 전문가로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요? 이 4단계 전략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금융을 그냥 투기판으로 보는 그 낡은 프레임에서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둘째,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먼저예요. 토큰화된 미국 MMF나 국채 같은 달러 기반 자산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전마진부터 확보하십시오. 셋째,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완성된 금융 OS와 PyKAS 같은 신원 연결망 위에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 복잡한 구조를 혼자서 다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AI를 여러분의 전문가급 파트너로 삼아서 이 거대한 흐름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요,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위기가 아니라 금융과 자본에 대한 접근이 대중화되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금융 OS가 있죠. 이제 투기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 금융 OS의 구조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4차 산업이 가져올 진정한 풍요를 온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을 선택하시겠습니까?